자꾸 활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갖고 기억을 해 줘야 돼요. 자꾸 원인과 결과의 스토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게 사탐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모든 공부에는 논리, 흐름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이걸 네. 찾는 게 공부예요. 보다 뭐가 훨씬 좋다? 지금처럼 자꾸 찾아보는 연습을 해 주는 게 좋다. 네. 머릿속으로 비슷한 단어를 생각을 해 보고 그 단어가 맞는지 확인하는 연습을 자꾸 해 주세요. 상공업이 원래 뜻이 뭐예요? 틀려도 좋아요. 틀려도 좋아요. 상인이랑 예. 어 공장이. 너무 좋아요. 상인은 공장. 자, 지금 유치원 학생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똑같 한 번만 더 해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잘 보세요. 상공업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유치원 학생이 네.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기존의 지식 중에 상인이라는 지식을 꺼냈고 그다음 공장이라는 말을 꺼냈죠. 네. 베리 굿이에요. 그럼 자 여기 지금 찾는 것까지는 했어요. 연결까지는 했어요. 추론은 뭐가 될까요? 이게 1300년, 1600년이니까 700, 800년 전에 네. 공장이잖아요. 그때 공장이 있었을까요, 중국에? 아니요. 근데 왜 공업이라는 말을 썼을까? 공장이 있긴 했는데 지금 형태의 공장은 아니란 뜻이겠죠. 네. 무슨 공장일까요? 수작업으로 하는.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게 수작업을 하는 공장을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가내수공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때 상인들은 뭐 갓 쓰고 돌아다니는 그 상인은 맞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미지를 좀 이제 떠올려 볼 필요가 있겠죠. 명청대 상고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그때 좀 생생하게 아, 그때는 진짜 공장은 없었을 거다. 그때 공장 있으면 말도 안 되겠죠. 네. 중국이 세계를 제패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장은 아니다. 이런 게 있을 거고. 자, 볼게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일단 농업하고 상공업이 발달했는데 우리가 항상 뭐를 자꾸 봐줘야 되냐면은 이 농업과 상공업이 발달했다는 거는 어떤 일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얘는 하나의 결과이기도 해요. 항상 그래서 뭔가를 공부할 때는 이유를 자꾸 찾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이유. 왜 그렇지라고 자꾸 묻는 연습을 해주세요. 왜? 왜라고. 그거 왜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농업과 상공업이 명청대에 발달했는데 왜 그런지. Why? 왜요? 이 이유가 혹시 알고 있어요? 중국이 인구가 많아서요. 오,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되면 인구가 많다라는 말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인구가 많은 건 이유는 뭐예요? 아무 생각이나 해도 돼요. 틀려도 돼요. 내가 잘 외우게 하는 거거든요. 식량 문제가 없어서요. 식량 문제는 왜 없어요? 중국이 땅이 넓어서 농사가 잘 돼요. 너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국까지 연결이 되는데 중국이라는 건 뭐예요? 이 사실은 세계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옛날 중국 사람들 생각에 세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한국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이렇게 다른 이제 뭐 나라들도 옆에 붙어 있고 막 할 텐데 그중에 우리가 가운데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나라가 되게 넓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라는 거는 우리가 땅덩이도 크고 자부심을 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는 나라다. 대국이다 뭐 이런 이제 들어있는데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추론이 되는 거죠. 중국이란 말에서 땅이 넓네. 아, 여기서 식량이 많겠네. 그러니까 인구가 많겠네. 원래 땅이 넓기만 하면 식량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 여기 뭔가 하나 연결고리가 빠진 게 있어 보여요. 뭘까요? 농사가 잘 돼요. 농사가 왜 잘 됐을까요? 땅만 넓으면 농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왕조가 되게 많이 교체가 있었잖아요. 우리 네. 진나라부터 그죠? 그래서 진, 한, 송, 원, 명, 청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죠? 중간에 네. 뭐 또 위진남북조 시대도 있고 막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전쟁이 없는 시절이었다는 게 중요하겠죠. 네. 명청이라는 건 뭐예요? 통일 왕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땅은 원래 넓었고 사람이 이제 나중에 많아지는데 식량을 재배할 수 있다는 거는 자꾸 누가 와서 침략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은 명청이라는 단어 속에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명청이라는 거 바로 뭐다? 통일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부터는 식량을 마음 놓고 기를 수가 있었다. 전쟁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굉장히 좀 안타깝지만 러시아랑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그 전쟁하는 지역에서 과연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지켰죠. 마찬가지. 옛날에는 직접 말을 타고 뛰어가서 사람 죽이고 막 그다음에 막 불 지르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쟁이 없었고 통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그래서 항상 이유를 자꾸 찾으려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 명청대라는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다? 통일이라는 말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통일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늘어났고 농사가 잘 지어졌고 그러니까 농업과 상공업, 가내수공업이 발달했고 그다음 자연스럽게 이거를 지배하려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들 뭐라 불렀다? 명청대 신기하게도 젠틀맨이라 불렀다. 신사라고 불렀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서민 경제의 향상, 교육의 보급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하겠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사회가 안정되면은 이 사회에서 사람들을 어떤 워킹 클래스라고 그럽니다. 이게 일할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통치 시스템이라는 거는 뭔가 통치하는 사람이 있고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누가 네. 뽑았느냐의 문제만 다를 뿐이고 그죠? 이때 이제 왕조니까 자기들이 뽑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때도 당연히 경제가 향상되고 교육이 보급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봐야 되는 거는 이런 흐름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따로 한번 정리를 하면서 한번 볼게요. 유치원 학생이 지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지만은 여기서 어떤 펜으로 한번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명청이 되니까 요게 원인이 돼서 서민 경제 향상되고 신사가 생겼고 신사들이 서민들을 이렇게 교육을 보급하고 이런 식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자꾸 보여야 돼요. 명청이라는 단어 속에 통일이라는 걸 넣어주고요. 통일이 되면 뭐가 된다? 안정이 되고 안정이 되니까 뭐가 됐다? 농사가 많이 지어졌고 농사가 많이 지었다는 말은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고 근데 이 통일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배층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지배층은 이제 소수일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 사람이 네. 늘어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줬다? 교육을 시켜줬다. 사람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농업이랑 공업도 발전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꾸 원인과 결과의 스토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게 사탐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모든 공부에는 논리 흐름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이걸 네. 찾는 게 공부예요. 이걸 찾는 게.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에 여기 계속 볼게요. 소작농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요. 베리굿, 베리굿.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내가 공부를 오랫동안 머리에 남기고 싶으면은 네. 소작이라고 한번 찬자를 검색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소작. 그래서 여기 소작이라고 돼 있는데 이 작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농 농작할 때 오, 작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농작인데 소자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작을 소. 작소. 그러니까 적게 농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적게 네. 농작하는 사람이니까 아, 남의 땅을 빌리니까 적게 농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식은 아주 오래 가요. 한 번 이렇게 방금처럼 한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서 소작이라고 할 때도 우리가 그냥 바로 얘를 외우는 게 아니라 방금처럼 우리가 요 위에 소자였거든. 작은 소자였거든요. 한자를 외우란 뜻이 아니라 찾아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꾸 공부할 때는 작다. 그다음에 이 작자가 농작을 줄였다. 그래서 아, 작은 농업이구나. 이런 느낌. 네. 아시겠죠? 이렇게 자꾸 한자 속에다가 단어 속에다 단어를 축식힌 연습도 해주세요. 아, 작게 농사 짓는 사람이다. 너무 네.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이것도 아까 뭐예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단어랑 연결하는 작업이었죠. 소작이라는 걸 네. 봤을 때.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소작농들이 소작농 거부 운동할 때 왜 그럴까? 왜? 여기 온 답인데 왜 그럴까요? 소작료를 너무 많이 걷어서요. 많이 걷었는데 잘 보세요. 유치원 학생이 내가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한테 네. 소작료 같은 거를 막 어른들이 막 많이 받고 예를 들어 소작 시키면 안 되겠지만은 물건 팝업할 때 속이기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쉬워요. 근데 지금은 원래 서민들이 소작료가 높아져서 소작료를 거부한 게 아니고 뭐가 있었냐면 여기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이 네모 안에 답이 있어요. 교육의 그쵸. 보급으로. 베리굿. 교육이 있잖아요. 교육 때문에 또 뭐가 된다? 연결이 된다. 이것 때문에 또 여기서 소작, 소작료 거부. 이렇게 또 지식 연결되는 거죠. 그다음 직공은 뭐예요? 직공. 그냥 우리가 아는 단어로 자꾸 바꿔보는 연습하는데 직공이랑 이거 어차피 공장 느낌일 것 같고, 그죠? 네. 그다음에 직이라고 하면 직물 뭐 약간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그죠? 네. 직물 짜고 그래서 직공이라고 하면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한번 또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직공은 공장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 이 직자가 직무할 때 그 직자는 아니구나. 여기서는 말하는 거는 그래서 추론이 이거 찾아보면 돼. 이런 식으로 잘못됐고 네. 직업을 얘기를 하는구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얘기를 하는구나. 이걸 직공이라고 하는구나. 그냥 공장 노동에 종사하는 직공. 공장 직업을 줄임말이구나. 이런 뜻으로 찾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직공이라는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뭐가 훨씬 좋다? 지금처럼 자꾸 찾아보는 연습을 해주는 게 좋다. 네. 머릿속으로 비슷한 단어를 생각을 해보고 그 단어가 맞는지 확인하는 연습을 자꾸 해주세요. 그죠? 아까 이 화면 한번 봐주세요. 지금처럼 기존에 아는 거랑 연결했을 때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자꾸 이 추론을 하면은 이렇게 연결할 때 있잖아요. 이 연결할 때 이때는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냐면 확인하는 작업도 들어가 줘야 돼요. 내가 제대로 연결했는지. 네. 팩트 체크를 조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직공들이 직용의 변은 뭐예요? 직공들이 변을 일으켰어요. 좋아요. 직용의 변이라고 하면 또 한번 찾아볼게요. 자, 직용이라는 사람 이름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직용. 사람 이름인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직용. 직용이라 불리는 노동자들도 등장했다. 이거는 그냥 노동자 자체네요. 이 용자를 네. 찾아보면은 이 용자가 품팔이란 뜻이네요. 품팔이란 뜻. 눌러보면은 단어가 있어요. 고용할 때 용자네요. 고용. 직용의 변이라고 할 때 이 직용은 또 무슨 뜻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찾는 훈련을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찾으면 나중에 국어 비문할 때 엄청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직용의 직자 아까 보였어요. 직업의
이거였고 용자는 뭐였죠? 고용할 때 용자였네요. 그래서 네. 고용당한 사람들 얘기하는구나. 직용의 변이라는 거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죠? 노동자라는 뜻이겠죠. 노동자. 네. 노동자들이 변을 일으켰다 이 말이니까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면은 요거를 직용의 변은 뭘까요? 지금 현대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우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게 직용의 변이라는 말을 듣고 느낌이 오질 않잖아요. 네. 직용의 변은 내가 알고 있는 무슨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요? 현대 노동자분들이 뭔가 이렇게 직장 생활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거 뭐라 그러죠? 파업이요. 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파업을 한자로 뭐라고 불렀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 당시에 명절. 직용이요. 직용의 변이라 불렀다. 네, 네. 됐죠. 연결됐죠. 네. 아주 좋아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 직용의 변은 왜 일어났을까요? 교육이 보급되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물론 잘못했겠죠. 네. 잘못했는데 기존에도 아마 막 되게 막 나쁜 짓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알게 됐다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재밌는 거는 지금 책의 구조를 봤을 때 명청대 농업과 상공업이 발달했다는 두 개가 있었잖아요. 농업, 상공업. 네. 이걸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지금 농업은 뭐예요? 소작농. 공업은 직용. 직용. 이렇게 됐죠. 그죠? 자, 그 네. 다음에 노복들의 노변 발생 이렇게 돼 있는데 노복은 뭐예요? 노비요. 또 마찬가지로 찾아보니 노비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노변, 네. 노변이 신분해방 요구인데 왜 노변이라 부를까요? 노비들이 일으킨 변이니까 오, 노변이라. 너무 좋아. 이거 그래서 이거 뭐 변고 이런 표현 들어봤죠, 그죠? 네. 노비.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게 느낌이 노변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신분해방 요구 발생.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노변, 명청대, 노변. 이 한자를 한번 찾아보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노변이라고 돼 있는데 제약 맞구나. 그래서 우리가 많은 변고 달 때 그 변자가 맞네요. 전고를 얘기하는 게 맞네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방금처럼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한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연결하는 작업까지 다 했죠. 네. 여기 직용의 변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가 있었다? 노변이 있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여기 신분은 없지만은 우리는 신분사회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만 이런 요구가 있었다는 건 충분히 그냥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얘는 왜 용어를 이렇게 써요? 왜 직변이라 안 쓰고 얘는 왜 노비의 변이라고 안 쓰고 왜 이렇게 썼을까요? 직변은 다른 뜻이 있어서. 무슨 뜻이에요? 저는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거든요. 왜 이렇게 두 개를 다르 썼지? 저 같으면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냐면은 나는 직변 노변으로 외우겠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냥. 아. 또는 얘를 뭐라고 외우면 되냐면은 노비의 변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거든요. 네. 두 개 다 뭐 같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얘나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웃긴 거는 책에 뭐라 써있다. 직용의 변, 노변 이렇게 써있다. 그래서 그냥 이게 표현인가 보다 저는 이 정도로 이해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방금 했던 거를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단어 뜻을 모두 알게 됐다고 한다면은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용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방금처럼.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면 이후부터는 2번이 스토리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스토리라는 게 내 마음대로 지으란 뜻이 아니라 이 뒤에 숨겨져 있는 논리적인 맥락을 우리가 찾으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아까 요 기억을 두세 개밖에 저장을 못 한다 그랬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했던 단어만 해도 신사도 있었고 노변도 있었고 직변도 있었고 경제 발전도 있었고 인구 증가도 있었고 교육도 있었고 되게 많았거든요. 네. 벌써 이것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예요. 네. 여섯 개를 다 외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모르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뭐만 남냐면은 명청대라고 하는 단어 이런 것만 남아요. 그다음 쉬운 뭐 노비 이런 것만 남아요. 왜 두 개밖에 기억을 못하니까 두세 개밖에. 다 날라가 버리니까. 다 모조리 까먹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려면은 얘들을 하나로 뭉쳐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여섯 개가 아니라 한 개로 만들어 주면은 전체를 기억할 수 있겠죠. 이 전체를 이어주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로 컨텍스트라고 부릅니다. 컨텍스트. 이 맥락이라 그래요. 맥락. 이 맥락을 조금 더 쉽게 우리 말로 바꾸면 스토리라 그래요. 스토리. 일반적으로 이런 기억법을 쓴 거 연상기억법이라 그러는데 근데 시중에 이제 하는 건 엉터리고 내 마음대로 지어내는 게 아니라 실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우리가 추론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처음에는 내 머리랑 지식을 이어주는 작업이었어요. 그죠? 두 네.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이 지식들끼리 이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 지식들끼리. 네. 그래서 여기를 이어주는 작업이 내 머리랑 지식을 이어주는 게 1번이면은 지식들끼리 연결해 주는 게 2번이에요.
2번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어느 정도 뜻을 알게 됐을 때 얘를 뚫어지게 보면서 단어만 표시를 해놓고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한번 해볼게요. 저 같으면 어떻게 만들고 싶냐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네. 그냥 방금 했던 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혼란의 시절이 있었어요. 네. 우리가 이 이전에 원나라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이거를 통일을 한 사람이 주원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명이겠죠. 네. 그럼 이제 나라가 당연히 안정이 되겠죠. 네. 근데 원래부터 중국은 땅이 넓고 인구가 많았죠. 네. 물론 전쟁하면 죽고 그런데 안정기가 접어드니까 여기 동시에 뭐가 나타난다? 농사가 잘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식량이 많아졌고 그래서 이것들이 어디로 이어졌다? 인구가 이제 증가하게 됐다.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니까 사회는 이런 구조가 나올 거예요. 네. 이런 구조가 나올 건데 우리 아까 세 단계가 있었거든요. 뭐가 있었냐? 맨 밑에 노비가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지배를 받는 사람이 이제 두 계급이 있는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피지배층이라 그래요. 지금 이거를 피지배층. 네. 그다음에 이거를 뭐라 그러죠? 당연히 지배층이라 그러겠죠. 맨 위에 거를. 네. 지배층 사람 뭐라 불렀죠? 신사층이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두 개가 발전한 게 뭐였어요? 그 농업이랑 상공업이요. 아, 맞아요. 상공 좋아요. 상공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중에 재밌는 거는 농업하는 사람들이 아까 뭐를 요구했어요? 뭐를 거부했어요? 소장료를 거부했어요. 소작료를 안 내겠다 해서 소작 거부를 했죠. 소작료를 거부를 했죠. 네. 상인들은 생각보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예. 공업하는 사람들 뭘 했어요, 아까? 그 직용의 변을 일으켰어요. 우와, 너무 좋아요. 직용. 그 직용 한자 외우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뭔가 저는 그냥 쉽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변을 일으켰고 노비도 아까 변을 일으켰죠.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상인 빼고 다 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상인은 국가에 매여 있진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자기들 자유롭게 물건 팔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 시절에 이익을 보기는 좀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게 됐고 이거를 했던 원인이 뭐예요? 이걸 했던 원인은 안정이 됐고 농사가 잘 지어졌고 그다음에 뭐가 또 하나 있었죠? 교육이라는 게 있었죠. 네. 교육을 시켜야만 사람들이 일을 잘하니까. 그다음 사회가 돌아가니까. 이게 기본적인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통일이 됐고 그래서 이 1번이 통일, 2번이 안정, 그다음에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거기서 교육을 하기 하니까 사람들의 의식이 발전해서 뭐가 됐다? 각종 변이 일어났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기억한다면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이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는 최종적으로 해줘야 되는 작업은 방금처럼 스토리를 짰으면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이 이미지로 만드는 작업이 이렇게. 네. 유찬 학생이 지금 보면은 앞으로 요 이미지만 떠올리면은 아마 처음에 방금 명청된 게 다 떠오를걸요? 네. 그죠, 맞죠? 그래서 제가 내드리는 과제는 어디까지 해와야 되냐면은 이 그림까지 그려와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정리하면 신사. 왼쪽이 뭐였어요? 농업이요. 베리굿. 그다음 오른쪽이 상공업이요. 그다음 밑이 노비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림으로 좀 멋있게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안정, 통일. 얘는 뭐랬다? 교육을 갖고 왔다. 네. 이제 사람들도 많아졌고 근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나중에 뭘 일으킨다 이 사람들이 뭐 변을 일으킨다. 네. 뭐 농업의 변을 아까 뭐라고 불렀어요? 소장료 소장료 거부. 거부.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이 사람들이 변을 일으켰어. 근데 그 이름이 뭐였지?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자꾸 활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갖고 기억을 해줘야 돼요. 사회가 뭔가 이렇게 잘 돌아가니까 교육을 받으니까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우리를 보면 못 참게 됐어요. 그래서 변을 일으켰는데 그 이름이 농업 하는 사람들이 일으킨 변을 뭐라 불렀다? 소장료 거부. 상업하는 사람들이 일으킨 변을 뭐라 불렀다? 없었다. 네. 공업하는 사람들이 일으킨 변을 뭐라 불렀다? 그리고 직공의 지 변. 네. 노비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면 뭐라 불렀다? 노비하는 사람들은 한자도 길게 안 써줬네. 노비의 변이라 안 부르고 노변이라 불렀다. 네. 이게 뭐예요? 방금 봤던 전체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 학생이 지금 앞으로 공부해 오실 때 무슨 네. 과제를 드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줄글로 써왔잖아요. 그죠? 그거 네. 말고 얘를 방금처럼 요걸로 만들어서 오는 연습이 필요하다. 네. 과제를 이제 내드리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오세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얘가 뭐가 돼야 되면 수능을 치고 내신을 공부할 때까지 머리에 들어가야 되는 건 얘예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은 잘 보세요. 얘는 기억에 남지만 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얘는 기억에 남는데 이 토대들은 기억에 남는데 직공이라든지 노변이나 이런 건 까먹어요. 어차피 용어를. 네.
그런 어려운 단어는 까먹었으면 그거 언제 한다? 그런 어려운 단어들은 시험 치기 한 1, 2주 전에 바짝 하는 거 있대. 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내가 기본적인 토대를 갖고 떠오르는 거. 야, 뭔가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의식이 높아서 변을 일으켰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면 2, 3주 동안 노변, 노변, 노변. 뭐 이런 식으로 직공회변, 직공회, 직공회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네. 이런 식으로 딴 거 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물론 나머지 진도는 계속 나가세요. 나가시는데 하나를 더 해야 되는 게 밑에 거 있죠. 요거. 네. 저한테 보내준 거. 요거를 이 두 번째 단락을 한번 해올 수 있겠어요? 두 네. 번째 단락 중에 요것만. 네. 나머지는 해오지 마시고 요것만. 네. 요것만 한번 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정리한 거. 그래서 저한테 보내야 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키워드 선정한 거. 네.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스토리 만든 거. 이 스토리는 뭐가 되는데 항상 원인 결과 형태로 나와야 돼요. 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다? 이걸 가지고 이미지로 만든 거. 요거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네. 할 수 있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아웃풋 테스트 한 번만 하고 끝낼게요. 아웃풋 테스트 네. 한 번만 하고 끝낼게요. 이거 가지고 유창수 나온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건데 이거 갖고 설명해 볼 수 있겠어요? 명청대? 네. 한번 설명해 볼래? 이 그림 보고. 명청이 이제 통일 국가라서 이민족의 침입이 없어서 안정이 돼서 이제 전쟁이 없으니까 농업이 발달하여서 식량난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인구가 많아지고 그 인구들의 지배층인 신사층이 생기고 교육이 발달했어요. 교육이 발달하면서 농업 종사자들은 그 소작료 거부 운동을 일으켰고 상공업은 직용의 변이라고 하는 변을 일으키고 노변이라는 노비들의 변이 생겼어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고 요거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네. 지식이라는 건 항상 어떻게 숙성되냐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지금 되게 복잡하게 막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네. 이것들을 하루가 지나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요 해마라는 애가 정리를 해줘요. 네. 언제? 쉴 때. 내가 쉴 때. 이 내가 쉴 때가 언제냐면 몸을 이완시켰을 때. 그래서 이거 보통 잠을 잘 때 보통 정리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전에 방금 같이 머리에 집어넣은 거 인풋이라 그래요. 인풋을 자기 전에 끝내줘야 돼요. 네. 끝내고 일어나서 뭘 한다? 기상 후에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네. 잘 외워졌는지. 이 습관을 한 세트로 항상 가져가 주세요. 네. 자기 전 인풋, 그 다음에 일어나서 점검. 이것도 제가 PPT도 보내드릴게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근데 과제 한번 해와 주세요, 그러면. 네.